사은피임약 크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레보노게스트렐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의 호르몬 제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72시간 안에 이제 복용을 하셔야지 피임률이 80% 이상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울리프리스탈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 제제인데요. 얘는 이제 5일 안에 드셔서도 피임 효과가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김민경의 치맛속 이야기. 지금 더운 여름과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뜨밤에도 꼭 해야 되는 사은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환자분들이 또 요즘에 피임약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생리를 미루는 용으로도 하고 하지만 또 불가피하게 피임을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네. 네. 응급 피임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 네. 요 약 어떻게 복용하나요? 이제 빨리 복용할수록 좋죠, 뭐. 네. 네, 불안전한 피임이 됐을 때 이제 적어도 3일에서 5일 안에 복용을 해야지 피임 효과가 80% 이상 유지가 되지거든요. 물론 이제 1일 안에 복용을 24시간 안에 하시면 95% 이상 이제 피임률이 유지가 됩니다. 한 번의 복용으로 이제 피임이 되시는데요. 요 관계 한 번에 대해서 피임만 되시는 거예요. 생리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여러 번 드시는 거는 사실은 권유드리지를 않습니다.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선생님 저 이거 약 먹고서 그 다음날에 관계를 했는데 이거 왜 임신이 됐나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하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전 관계한 거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는 거지 전체 생리 주기에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복용을 하셔야겠죠. 이 사은피임약은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지만 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저용량 사전 경구 피임약에 비해서 한 10몇 배 정도의 이제 용량이 크다 보니까 맞아. 부작용도 당연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사은피임약 크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레보노게스트렐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의 호르몬 제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72시간 안에 이제 복용을 하셔야지 피임률이 80% 이상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울리프리스탈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 제제인데요. 얘는 이제 5일 안에 드셔서도 이제 피임 효과가 있으세요. 두 가지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뭐 크게는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점이 크게는 없지만 레보노게스트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정 출혈이 잘 되는 빈도가 약간 더 높고 울리프리스탈은 약간 지연이 되는 경향이 더 있는데요. 다른 부작용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사전 경구 피임약에 비해서 요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후 경구 피임약은 한 15배 정도의 용량을 크게 갖고 있거든요. 아주 고용량이에요. 네, 부작용도 당연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제일 흔하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출혈이에요. 생리 날짜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꼭 조금씩 출혈이 계속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통, 구역감, 두통, 유방 통증, 유방 팽만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생리 일자도 예정일보다는 일주일 정도 미뤄지거나 약간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울렁거리거나 이런 걸 또 많이 호소하시는 네.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토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물론 이제 3시간 안에 만약에 먹자마자 바로 토했다 이러시면 다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3시간 이내가 아니라면 또 고용량의 호르몬을 한 번 더 드시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호르몬 제제의 부작용 중에서 사실 제일 무서워해서 막 동의서까지 열심히 쓰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혈전이죠. 네, 혈전증이 가장 이제 두려운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금기증이 또 있죠. 아무나 처방을 저희가 해드리는 건 아니죠. 흡연자에서는 이제 혈전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35세 이상의 흡연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맥 혈전증의 위험도가 흡연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400배 정도, 그다음에 젊은 여성에서도 35세 이하이지만 흡연자인 경우에는 40배 정도 높기 때문에 꼭 흡연자는 피임약을 좀 피해 주셔야 해요. 이 피임약은 사후 피임약, 사전 피임약 다 포함이고요. 맞아요. 특히 간질환, 신장질환, 그다음에 심장 판막 질환, 뇌질환 등의 경우에도 혈전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후 피임약을 이렇게 조금 빈번하게 사는 것보다는 어쨌든 해야 될 상황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피임이 계속 필요하신 여성분들에게는 지속적인 피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후 피임약을 웬만해서는 저는 많이 드시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네, 지속적 피임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원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콘돔 필수입니다. 이제 여성분들 자가 이제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병력 충분히 고려해서 네. 저용량 경구 피임약 아니면 임플라논, 뭐 자궁내 장치 등 더블 피임으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그렇게 피임을 지속적으로 해야 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겠죠. 저는 피임을 이제 내가 원할 때 또 임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뭐 중절이 반복되고 이런 것보다 안전하게 피임을 확실하게 하고 내 몸을 내가 지키고 내가 원할 때 또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현재 이제 피임을 잘 유지를 하시는 게 건강한 성생활에서는 요즘에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 원장님과 함께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런 기본적인 안내라든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또 알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모두가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제 드셔서 괜찮은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오셔야 되는 거. 네.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제 복용을 하셔야지 피임률이 높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 말고 애매하거나 지금 이제 불가피하게 임신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바로 사후 피임약을 병원에 오셔서 처방을 받으시고요. 고전에 이제 안내라든지 동의서 작성을 하시고 안전하게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